자, 안녕하세요. 코인 11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이제 서운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장의 연속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코인 레일 거래소에서 이제 400억 해킹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자,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고요. 자, 외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 거래소 위주로 해서 이제 거래 내역을 이제 조사를 한다 해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땠습니까? 테더화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테더화로 인해서 이제 자산 또는 이제 가격 조작이 일어났었다. 이런 의구심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자, 시장 하락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어디에서 이제 탈출해야 될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탈출 가능한 건가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는데 자, 탈출은 저희 코인 119 방송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을 앞서서 투자 여러분들께 이제 고지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해당 코인이라든지 또는 종목의 이제 가치나 상승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실시간 시세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코인원 거래소 그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720만 7천원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었었는데요. 자, 700만 원대 이제 가격이 깨졌다가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재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본격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고 상승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현재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자 55만 원 가격대가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54만 1,900원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에 의해서 이틀 전이었죠. 엄청나게 이제 고공상진하다가 자, 현재 그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나오면서 자,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600원대 탈환을 했습니다. 612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래도 매수량이 그렇게 극히 적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빅거래소인데요. 자, 코빅거래소 24시간 기준 이 비트코인 720만 3천원. 자,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리플코인 610원 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54만 2,450원 3.6%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100만 원이 깨진 지 불과 이제 며칠 전이었는데요. 96만 8,500원 2.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카 코인이 100원이 깨졌습니다. 97원 3.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15,350원 1.9% 상승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10만 원이 조금 위태위태한데요. 10만 6,950원 0.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7만 2천원 10%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대시코인입니다. 28만 7,759원 2.2%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켓인데요. 21만 3,500원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모노코인입니다. 14만 4,681원 8.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팅코인 1,622원 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거코인 35,898원 8.1%의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요즘 그 기간을 살펴보면은요 20% 하락을 하고 2% 3% 올라가는 것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올해 지금까지 이제 거래 대비해서 지금 최저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깨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인지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빗성 거래소 시세 확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최성진 전문가입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또다시 투자자분들의 많은 불안감이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제 내려갔던 물량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모습일 뿐 아직 확실한 반등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앞으로의 반등될 수 있는 호재는 오늘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희망 끝까지 놓지 마시고 코인119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많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빗성거래소 시세 먼저 알아보고 이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성거래소 종가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0.57% 상승 중이네요. 예, 72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3.34% 상승 중입니다. 5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코인입니다. 4.08% 상승 중으로 6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4.19% 상승 중입니다. 9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오스 코인입니다. 11,530원에 거래되고 있고 7.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보겠습니다. 4.28% 상승 중이네요. 10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에이다 코인입니다. 빗성거래소 신규 상장주죠. 3.33% 상승한 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트론 코인입니다. 11.36% 상승 중입니다. 4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네로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9.59% 상승한 14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시 코인 보겠습니다. 4.18% 상승 중입니다. 2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0.49% 상승 중으로 2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체인 코인입니다. 5.93% 상승 중입니다. 3,26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68% 상승 중으로 1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퀀텀 코인입니다. 2.37% 상승 중입니다. 12,0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오미세고 코인입니다. 지금 1.39% 상승 중으로 1,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콘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1% 상승 중입니다. 2,38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트캐시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 상승 중입니다.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진리카 코인입니다. 98원으로 5.37% 상승 중이고요. 에터니티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7.55% 상승 중으로 2,90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골드 보겠습니다. 4.03% 상승 중이네요. 3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로엑스 코인입니다. 6.14% 상승 중으로 8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스팀 코인 보겠습니다. 2% 상승 중입니다. 1,98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어거 코인 보겠습니다. 9.88% 상승 중으로 3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은 골렘 코인입니다. 5.69% 상승 중입니다. 42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스트라티스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 상승 중으로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티스트 네트워크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 상승 중입니다. 8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쉐어 코인입니다. 4.66% 상승 중으로 6,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루프린 코인 보겠습니다. 7.81% 상승 중이네요. 41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엘프 코인입니다. 6.64% 상승한 7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토스 코인 보겠습니다. 에토스 코인 1.96% 상승 중입니다. 1,81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5.84% 상승한 1,1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미스릴 코인입니다. 1.54% 하락 중이네요. 38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워레적 코인입니다. 3.73% 상승한 2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프트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3.03% 상승 중입니다. 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나코 코인입니다. 1.55% 상승한 5,5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왁스 코인입니다. 1.47% 상승 중입니다.
13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넥스 코인입니다. 0.29% 상승한 6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어제 하락에서 지금 살짝 반등을 주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호재 그리고 내달에 있을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119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빗성거래소 시세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 거래소 시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품들도 그만큼 많이 있었고요. 자, 저희가 그 무료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면서 주식 종목이라든지 또는 코인 관련 코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자, 패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뭐 단타를 친다든지 또는 이제 종목 공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좌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렇게 공략을 해도 또는 주말용으로만 공략을 해도 우리가 크게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당일 거래 수급을 이용을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과 또는 종목들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클릭하시면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힐링 캠프 문자라든지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1577-5753번으로 문자 코인 주식 문자 이렇게 상담 받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채택을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코인이라든지 주식 저희가 이제 골라서 사연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또 이제 코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한뉴스 코너 본방 사수하시고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져오는 뉴스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일주일 뒤, 2주 뒤 또는 한 달 뒤에 가상화폐 시세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어떤 게 준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ISMS 인증의 총력을 기울인다.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코인베이스 큰손 투자자 위한 지수펀드 출시 투심이 회복이 될지 이런 두 번째 기사를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독일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 위협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ISMS 인증의 총력 달라질 수 있을까? 자, ISMS라면 그 생소한 단어인데, 일종의 이제 뭐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해킹에 이제 뭐 거의 가볍게 이렇게 그 털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거래소 보안 관련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ISMS는 이제 정보 보안 인증 체계입니다. 정보 보안 관리 체계고요. 자, 저번에 이제 코인레일이 해킹이 나왔을 때 이제 최소한의 인증 방법이죠. 이 ISMS를 아무도 거래소에서 국내에서 거래소는 아무도 인증하지 않았다라는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각 거래소들이 이 ISMS를 인정받기 위해서 좀 서두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제 가상화폐 인기죠. 가상 인기와 이제 더불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런 보안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체계 정비할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 몸은 점점 부풀어지는데 이제 내부는 처음과 똑같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거래소고요. 자, 이번에 빅4 거래소에서 좀 우선적으로 좀 선두를 보여주면서 이 ISMS 인증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자, 빗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인증 신청을 해서 좀 몇 가지 부분
부분을 좀 보완하면 인증을 해주겠다라고 받았고요.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코인원 뭐 이런 나머지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이 완료되면 이제 ISMS 정보 인증을 받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졌고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제는 뭐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연 안전한가, 가상화폐 시장이 믿을만한가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 거래소 자체에서 이렇게 진행을 앞장서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자, 저희 한국의 블록체인 협회도 있죠. 네, 블록체인 협회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뭐 상장 관련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윤리 현장에 대한 지정 의무화 여러 가지 좀 조항을 내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무슨 정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법적인 효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관련 이런 업체 그리고 거래소 자체에서 이렇게 보안을 좀 강화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한국의 폴리텍 대학교에서 상당히 흥미스러운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킹 방어 대회인데요. 이제 국내 내노아라는 인재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해킹에 방어하는 좀 대회를 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본선 진출 과정에서 미션이 좀 특이합니다. 현재 거래소를 뚫어라라는 좀 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거래소와 동일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놓고 한국의 인재들이 이제 모두 그 보안소를 해킹하는 그런 대회를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ISMS 인증도 그렇고요. 이번에 거래소 자체의 보안 강화를 통해서 얼마나 보안이 강화됐고 과연 한국에서 인재들은 이제 거래소를 쉽게 뚫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뭐 G20 회의도 조만간에 있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 관계상 G20 회의는 이제 다음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뭐 보안성 문제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진행 드린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봤습니다. ISMS 뭐 결국에는 뭐 거래소 보안을 이제 극도화시키는 이렇게 자율적인 방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자율 방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거래소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코인이라는 거래소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폴리텍 대학에서 뭐 좋은 얘기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뭐 해킹 대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래소 이제 보안이 이제 이게 방화벽이죠. 방화벽이 뚫리냐 안 뚫리냐 뭐 이걸 대회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뚫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뚫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거래소 보안이 이렇게 다 뚫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취약을 한지 이런 부분들 단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좋은 쪽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거래소 보안 그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요. 좀 더 이런 보안이 좀 더 굉장히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야 된다. 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큰손 투자자 위한 지수펀드 출시 투심이 회복이 될까? 자,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저희 코인 119 방송을 꾸준히 이렇게 시청을 하셨더라면은요. 자, 코인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지수펀드가 지난달에도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진보화된 이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자, 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투심이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 이렇게 투심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그 기관들 상태로 해가지고 지수 상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자, 결국에는 다음 달 이제 뭐 상장이 될 ETF 상품 겨냥을 해가지고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그 거래소 자체 상품인지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요즘에 긍정스러운 호재성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일본과 같이 소문 잡고 이제 일본의 지사를 설립한 일도 있었고요. 또 금융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자, 여러 가지로 기관에 대한 펀드 상품도 많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처럼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 좀 편입시키고 금융권에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좀 살아남기 위한 제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코인베이스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 초에 코인베이스에서 이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를 한번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손들을 위해서 이제 펀드를 좀 내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베이스의 목표는 그겁니다. 거래소에 있는 모든 이제 상품을 이제 큰 손들이 매수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함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투자자들에게만 이 펀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가상화폐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발전이 뭐 상당히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축화된 그런 투자 심리를 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해킹 관련 그리고 보안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좀 상당히 불안한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에도 역시 안전적인 자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상화폐가 완벽한 안전형 자산이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또 캐나다에서도 이번 중앙은행 실장이 또 얘기를 했었죠. 이 가상화폐는 뭐 상당히 안정적인 가상이고 금융시장을 위협하지 않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또 얘기한 만큼 상당히 좀 이 펀드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일단 우선이고요. 유입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같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 투심이 죽은 상태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지수 상품이 이렇게 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상품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만 나왔지. 지금 현재 당국에서는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허가가 나와야 기관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관 전용 플랫폼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만들고 있는 만큼 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에는 다음 달 있을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자, 코인 119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기 저점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독일에서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에서 위협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제 실물 경제 화폐잖아요. 실물 경제 화폐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각국에서 이제 조폐공사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실물 화폐와 이제 연동이 되는 똑같은 가치가 있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물 화폐하고 이제 위협이 안 된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재에 대한 화폐 시장을 흐리고 금융시장을 좀 흐릴 수가 있다. 위험성인 도박 요소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견제를 하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독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시장에서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 독일에서 이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게 지금 방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입장 발표문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중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고 있고요. 뭐 그 과정에서는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러 자금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규제만 좀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금융권에서에 대한 위협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국제 수준에서 조율된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이 두 수준에서 암호화폐를 조화롭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한 유럽과 국제 수준에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점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달에 진행됩니다. 다음 달에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이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틀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실제로 올해 4월이었죠. 올해 3월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초안은 아니지만은 각 나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립했고요. 그 후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반등 나와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3월달에 뭐 발표된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국가가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계는 지금 전통적인 경제의 종말을 인지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경제의 종말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질 화폐죠. 지폐 수단의 그런 종말과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조금 더 발전된다라는 또 말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규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금지가 아니고 규제다라고 나와졌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그냥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나라 그리고 각국에서 정한 기초 틀, 초안을 좀 같이 얘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도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를 좀 풀 의향이 있죠. 풀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내용이고요. 자, 한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또 남부 뭐 교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발의안을 허용시키고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만약에 규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제 앞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제 한국은 여러 나라, 세계 나라와 금융권으로 좀 외교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20 각 나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좋은 틀,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뭐 중요한 대목이 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든 이제 뭐 코넥스 시장이든 이제 뭐 살펴보면 결국에는 뭐 어떤 기업이 이제 기술을 이렇게 만들면 주가 이제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오고 이제 이런 원리로 돼 있는데요. 자, 가상화폐 시장은 또 이제 다르죠.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요. 결국에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이걸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이렇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독일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입니다. 자, 유로연합의 거의 뭐 대장격이죠. 영국이 이제 뭐 브렉시트로 이제 빠져나간 이후에 독일이 거의 뭐 대장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뭐 독일이 먼저 이제 손주로 한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예요? 자금 세탁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금 세탁 그렇게 중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미지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악조건 안 좋은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행돼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 하락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나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좌가 뭐 파란불켜졌다고 해가지고 복구를 못 한다거나 또는 이제 수익을 못 내거나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자, 일주일에 뭐 한 종목 또는 뭐 두 종목만 공략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전체 총 자산은 늘어날 수 있는 자 그러한 전략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죠. 자, 당일 거래 수급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 급등한 코인이라든지 종목들 자 오늘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들어오셔야 이런 부분들 배우고 알아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리시면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방송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바로 투자 힐링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문자 코인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1577-5753번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주식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선별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겠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한 뉴스 오늘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뭐 시장에 뭐 겹약재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또 호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호재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대응을 못할 정도로 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코인 119 방송과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힐링 캠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투자 힐링 캠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난 뭐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업종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남북경합주 계속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의 다 되고 오늘 또 뭐 새로운 것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사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인데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 오를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복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관련 종목이 상한가 빵빵 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거의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연입니다. 웰크론 6,510원입니다. 이런 종목 공략하는 법 좀요. 자, 저희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웰크론 같은 종목 충분히 잡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마루님, 천프로님 화이팅. 자, 사연 주신 분도 화이팅입니다. 자, 현대로템 36,800원 20%인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그 남북경협주 철도 관련주로 이렇게 껴 있는데 사연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지금 북미회담 이제 이슈가 끝나고 재미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상태에서 오늘 거의 준하한가급으로 이제 경협주들 많이 빠졌는데 현대로템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북경협주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기대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제 실질적인 앞으로의 수혜가 어느 종목이냐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자, 오늘 남북경협주가 이제 준하한가수는 하락했다고 해서 모든 남북경협주가 하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DNA 링크였죠. 유해 발굴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6.25 참여자들에 대한 유해를 발굴해서 모셔오겠다라는 뭐 이슈가 또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한 관심주를 좀 가져야 합니다. 자, 하지만 현대로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너무나 많은 급상승을 했고요. 또 제 방송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좀 타이밍을 좀 잡고 오늘 같은 장 계속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36,8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36,800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 가격이 되게 적절한 가격이었다. 상승을 해도 조금만 드시고 이제 나오셔도 됐었고 이제 하락할 때 바로 대응해서 나오실 수 있었는데 자, 오늘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장이 연출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남북경협주 관련해서는 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이 뭐 딱히 지금 진행되진 않습니다. 이슈로 인해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면서 하방으로 25,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은 내일이라도 당장 이제 반등 여부 보시고 조금씩 비중 정리해서 나오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해서 이제 뭐 남북경협주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어오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일 수급을 이용한 단기 매매 기법을 적용시켜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지금 남북경협주가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단기적인 수급을 이용해서 우리는 빨리 먹고 빠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법들 아낌없이 알려준다고 하니까 늦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로템 종목 알아봤고요. 뭐 대부분 경주 저희가 이제 조심해라, 그다음에 뭐 빠져나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비트마르 전문가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부터 뭐 방송을 꾸준히 보셨더라면 저는 이제 뭐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공략을 해드렸다. 자, 지금 수익률을 그때 당시 비교를 하면은 최소한 50% 이상 엄청나게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수익은 결국엔 나한테 오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뭐 대응 똑같습니다. 경험치 들고 계신 분들 다 같은 뭐 똑같은 방송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진단 받으시고요. 아니면 내일 뭐 셋불도 단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냥 확 갖다 잘라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확 갖다 찍어버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좀 더 계좌 해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자, STXN 감사합니다. 음봉 매수, 양봉 매도해서 150만 원 벌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이었죠. 비트마루 전문가님께 무료방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드렸던 뭐 종목이었던 만큼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많이 보고 나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옵션 만기라고 하는데 주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만기, 그다음 옵션 만기, 주식 선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일단 뭐 수식어가 치면 내만의 날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 관망을 하거나 자, 그런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90만 원일 때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자,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거 한번 제가 봐드리겠는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또는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입으로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뭐 다반사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규제화되면은 저희가 항상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희석이 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정보가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계속될 것이다. 자, 이거와 비슷하게 블록체인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앞으로는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 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이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말 코인 레일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하락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종의 뭐 거의 가격도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자, 특별히 이제 69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략할 만한 가격대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악재가 많이 해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자, 해킹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자, 이 부분도 해소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해소가 나온다라는 것은 대응 방안이겠죠. 뭐 해커가 잡혔다라든지 또는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뭐 보상안이 이제 나왔다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드화 사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테드화도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이 되어야 자, 그때 비로소 시장은 단기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을 시도하려고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제 공개를 해드리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들 저희가 이제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늦지 않게 꼭 들어오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알아봤고요. 그다음 또 다음 사연입니다. 자, 월요일 추천해주신 X엔진으로 돈 벌었습니다. 또 추천 있나요? 늦지 않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좋은 상승인 것 같아요. 제약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오늘 전반적으로 내반의 날이었는데 제약주들이 좀 약간 선빵을 많이 쳤거든요. 물론 이제 그룹핑돼서 이제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뭐 코스닥 뭐 150이라든지 뭐 200 편입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수급세가 좀 많이 좋아진 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제약주는 그래도 조금 악재가 있습니다. 네이처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뭐 전체적인 업종 자체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약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였죠. 분식회계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터진 이후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처셀에 대한 뭐
그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또 테마가 남북경협주에 너무 밀리다 보니 좀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런 업종이고요. 자,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제약주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소외를 받으면서 조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악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 대표죠. 지금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그런 대표가 오늘 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처셀 종목을 장내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법적으로는 위반된 게 없다라고 또 증명하듯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 앞으로 제약주 차트 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을 한번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단기적인 반등 라인은 잡아줬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라인은 75,000원 선에서 잡아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지속적인 테마적인 이슈가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흐지부지 될 거고요. 그리고 1000% 전문가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전기차 관련주 이제 오를 거고요. 앞으로의 바이오,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설명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예전처럼 업종 전체가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그 각각 종목별로 호재성이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아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종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청자 게시판 넘어가서 볼 텐데요. 코인 레일의 미래는, 이건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코인 전망 부탁드려요. 코인도 신규로 들어오면 사람들 관심이 집중해서 확 오를까요? 코인이 많이 있긴 한데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신규 상장된 코인에 관심이 가네요. 자,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오늘 필성 거래소에서 에이다 코인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약세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승률 둔화가 왜 나오냐? 지금 현재 신규 유입이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가지고 있는 고인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코인 119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고점 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서식하고 계셔가지고요. 에이다 코인, 신규 상장 코인이 상장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월달 작년 같은 시장이었다 그러면 어디 이제 그 거래량이 많고 또는 그 매매를 하는 거래소가 많다 그러면은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뭐 50% 100%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사이즈도 이렇게 그 내다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상장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끽해봐야 5% 먹는 건데 5% 먹고 리스크를 높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장이 우리가 위험하게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당일 거래 수급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코인들 또는 종목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하루라도 단타를 안 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주식에서도 수익을 벌고 또는 밤에는 코인으로도 수익을 벌고 일석이조의 전략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으로 내리시면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비록 뭐 목요일이긴 하지만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다.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됐고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가 됐고 내일 또는 주말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희 코인 129에서 준비했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